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희 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4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52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법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법은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1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양에 비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계약법을 집중 공략하셔야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제2장 계약법 강론 매매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64조가 있습니다. 1항 매매 일방계약이네요. 일방계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걸 이약 완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곧바로 매매 효력이 생기는 이게 형성권, 이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하죠. 갑식당에 우리 전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4명 예약할게요 라고 물어보죠. 갑이 NO 하면 식당 예약을 못했죠. 안 된 거죠. 네, 갑이 OK 승낙합니다. 그러면 우리 7시에 식당 예약을 성립하는 거죠. 이게 매매 예약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 매매라는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죠. 이게 채권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7시가 돼서요. 우리 안 오네요. 4명이 안 와요. 그럼 갑이 전화해서 야, 너희들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래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까? 우리가 돈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갑에게는 이 계약을 완결할 권한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계약 완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7시 4명이 와서 우리 이해하겠죠? 빨리 밥 주세요 그래요. 그럼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갑통이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측에게는 이 계약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미사리에서 이 계약 완결권이 양쪽에게 다 있다면 쌍방 이야기라는데 지금 현재 을에게만 이 계약 완결권이 있죠. 이것을 일방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은 일방 이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법조문 1항의 매매 일방 이약이죠. 일방 이약은 상대방이 여기서 을이죠.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즉 와서 밥 주세요. 그때 바로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갑동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형성권입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제가 나중에 3억에 살게요 그래요. 갑이 NO 하면 이해하기 안 되는데 갑이 그래 당신에게 나중에 3억에 팔게요 라고 승낙하면 매매 이해하기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전화해서 야 너 안 사니? 빨리 사라고 그래요. 그래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이것은 갑 측에게는 이해약 완결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을이 3억을 가져와서 제가 이야기했죠. 빨리 3억에 팔아 그래요. 그럼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약 연결권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약은 일방 이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약 연결권 형성권인데 언제까지 행사할까요? 우리 100년 후에 와서 3억에 3을 될까요? 말도 안 되죠. 100년 후에 3억짜리는 지금 300억 올라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약 완결권 언제까지 행사할까? 존속기간 내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다면 즉 만약 2년이다. 갑이 그래요. 내가 2년간 기다릴게. 그럼 그 기간 내에 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5년 기다릴게. 그럼 5년 기간 내에 사야 돼요. 근데 기간을 약정 안 했네요. 그러면 이약이 성립한 날, 즉 을이 3억에 산다 했죠? 그날부터 늦어도 10년에는 사줘야 됩니다. 이처럼 이제 청구권과 형성권은 다른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문제죠. 즉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구권은 소멸시효 문제인데 여기 이약 완결권처럼 형성권은 제척기간 문제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형성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기간이 도가 있는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 유효입니다. 그럼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유효하게 됩니다. 이번 지상권도 재산권이라 팔 수 있죠. 그럼 매매가 양도죠.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양도라면 안 틀리는데 양도가 매매입니다. 돈 받고 파는 거죠. 당연히 재산권도 양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즉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삽니다. 그럼 돈 어디서 줘요? 마트가 파란색 글씨 인도장소. 인도장소가 마트죠.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그래서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586조입니다. 자,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그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남아있죠. 그 다음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도 돈 안 줬죠. 둘 다 이행 안 했네요. 그럼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겠죠. 당연히 내 물건 과실 내 가치 들어가겠죠. 이게 587조입니다. 뭐 4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봐도 됩니다. 5번 당사자 사이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료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 맞았고 10년 맞았습니다. 10년간 행사한 형성권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4번이 예약 완료권입니다. 자,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료권은 매수인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를 약정하였다. 그러면 20년이라는 기간 내 기약정 유효죠. 이 약정 유효입니다. 자, 옳은 겁니까?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 행사한 경우 매매는 일단 소급이 없죠.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들렸죠. 완결권 행사한 때 그때부터 매매 효력이 생기는 거죠. 소급이 없습니다.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갑과 약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20년 약정 유효가 됩니다.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죠.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갑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이 형성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형성권이라 갑 승낙 없죠. 을이 팔어 산다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매매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이게 타인 권리 매매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569조고 1번은 이틀 후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 부담하겠죠. 566조입니다. 3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 이 특약 유효입니다. 이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이때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584조고 이것도 매도인 담보책임으로서 이틀 후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이틀 후에 합니다. 4번 또 나왔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 인도 장소 아까 마트에서 지급한다.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이게 공평합니다. 585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요물계약은 당연히 계약금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 시간에는 매매계약 일반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약금 계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